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친중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요. 친중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신념까지 가지고 있는 연예인, 그 연예인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는데, 반대로 나라만 살짝 바꿔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일본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송혜교 씨가 과거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왔고 어떤 식의 신념을 갖고 계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본과 아무 연관성이 없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고 신념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거지로 일본과 엮어가지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두 경우의 차이점이 뭔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송혜교 씨가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중국의 한 부호와 열애설까지도 터지기도 했죠. 그렇게 중국에서 활동해서 송혜교 씨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좋다 이겁니다. 연예인으로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번다라는 거, 그거조차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거는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의 송혜교 씨가 마치 대단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분 잘 아시죠? 그쵸? 서경덕 교수인데요. 이분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송혜교 씨와 무슨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송혜교 씨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에요. 2021년도 4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비를 맞아서 안내서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4월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한창 대한민국이 이슈가 돼 있던 때가 바로 2021년도 4월입니다. 서경덕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저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송혜교 씨와의 인연을 지금 소개를 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맥락 속에서 송혜교 씨가 저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지금 애국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런 활동에 대해 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그런 식으로 기념을 한 게 어딥니까? 중국의 창사 임시정부 청사, 거기에다가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의 제목만 보고서 송혜교 씨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싸우고 있구나, 끼어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창사 임시정부, 거기에다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정작 중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혜교 씨는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좋아할 법한 그런 식의 행동을 이어왔는데요. 서경덕 교수와 마찬가지로 또 한 게 뭡니까?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김좌진 장군의 부조 작품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런 거를 보면서 송혜교 씨가 애국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거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일 정서를 이용해 먹는 장사치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송혜교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BTS는 비난하지만 송혜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연구원까지 나와가지고 언론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맞서가지고 싸워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송혜교의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적 존중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일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친중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가 찬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까? 깨시민이다, 끼어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애국자다,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까지 얘기를 듣고서도 송혜교 씨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까요? 한창 코로나가 창궐을 했을 때 송혜교 씨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습니까? Love for 우한, 우한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송혜교 씨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Love for 우한을 외치기 전에 뭐부터 외쳤어야 될까요? Love for 대구를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어디 출신입니까? 대구 출신입니다. 사실상 송혜교 씨가 사랑한다, 지켜주세요 라고 외쳤어야 되는 곳은 우한이 아니라 대구입니다. 우한은 청와대도 지켜주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주려고 했어요. 대구야말로 청와대가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대구 아닙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은 쓰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써도 된다라는 식의 문재인 정부,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송혜교 씨는 러브 포 우한을 외치고 있지 러브 포 대구를 외치진 않아요. 만약에 저게 지금 국가만 딱 바뀌어가지고 중국이 아니라
나라가 일본이었다라고 한다면 송혜교 씨가 대한민국에서 발이나 들여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송혜교 씨에 대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에는 송혜교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이러면서 뭐 청순 분위기로 압도하고 있다 막 이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송혜교 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게 언론사들이에요. 왜 그런지를 보니까 조만간 송혜교 씨가 한국에서 드라마 복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의 경우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기억나시죠? 그쵸? 한마디로 그냥 대박이었죠. 시청률이 29%나 나왔습니다. 그냥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훈아 선생님이 정치적인 발언까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KBS에 대해 가지고 일침까지 날리셨죠. 공연 자체로도 화제가 됐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저 발언 때문에 정치권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훈아 선생님 혹시 탄압이라도 받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인 사람들인데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는 듯한 저런 발언을 했다라 그래서 가만히 저 사람들이 둘까?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제작했던 그 팀이 나중에 설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공연 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달입니다. 나훈아 신드롬을 이끌었던 어게인 제작진이 외생 논란에 불명예에 빠졌다라는 건데 문제가 됐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아니 이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이지? 의상이 잘못된 것인가? 도저히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사진에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집 같은 모양이 있었죠. 그렇죠? 그 집 모양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일본식으로 지금 지은 거 아니냐, 일본식 지금 그림을 넣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공연의 노래가 여보나리라고 하는 곡이었다라고 해요. 용궁과 관련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작팀이 뒤에 배경을 용궁 그림을 저렇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본식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비판했던 것이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KBS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었던 그 제작팀 오히려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죠. 이번에 텔리 어워즈에서 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지금 시상식에 출품되는 작품 하더라도 1만 2천 개 가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KBS가 이번에 처음으로 은상을 획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중국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계속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찬사를 받아요. 청순미를 뭐 뽐내고 있다, 뭐 엄청난 미인이다, 압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찬사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데 일본과 비스무리한 배경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사과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친중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친중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친일 자체도 나쁜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친중적이고 반일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런 식의 정서가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